자, 오늘은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신호, 하락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전투 실전입니다. 공전투 실전. 자, 그래서 공전투 실전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은 공급량, 전은 전세 수요, 다는 투는 투자 수요, 다음 실은 실거주, 다음 정은 정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요 공전투 실전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많이 요 공전투 실전에 따라서 차이가 사이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7단계 사이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계 사이클 맨 처음에는 회복 준비기가 있습니다. 회복 준비기. 자, 회복 준비기에는 아직 회복이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때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급등하고 부동산은 친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저기 혜택을 많이 주는 때가 바로 이 회복 준비기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주고 청약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정부는 뭘 받습니까? 등록세를 받죠? 정부, 그리고 건설업 관련 업체가 엄청 많아요. 이사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도배, 그리고 뭐 리모델링,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안 되니까 요때 이제 규제를 지금 엄청 풀어서 돈도 많이 빌려주고 규제를 풀어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때 잘 사지 않습니다. 회복 준비기. 그래서 우리가 이랬을 때를 바로 우리 침체기라고 하는데, 이 침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예전에 부산 지역에 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 있거든요. 요때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를, 빌라를 이렇게 구입해서 월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침체기가 지나서 나중에 상승기 때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침체기 때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좋다. 그리고 침체기 때는 그게 많이 나와요. 경매가 많이 나와요. 경매가. 사람들이 금리가, 요 당시에는 금리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겠죠.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때 경매가 활성화되고요. 매매는 거의 없어요.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투자 수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상승하느냐?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회복 준비기에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전세 갭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전세값이 어떻게 되니까? 전세값이 엄청 높으니까 전세 갭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를 하는데, 왜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가 유행이냐면, 요거는 10%의 자금, 전체 분양 대금의 10% 가지고 나머지 90%는 뭡니까? 이자죠, 이자. 우리 분양권 투자 나머지 90%는 무이자 할부해 주잖아요. 그래서 10% 금액을 가지고 뭐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피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하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청약과 분양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부는 친부동산 정책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회복기가 있습니다. 회복기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 좀 증가하고요. 투자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갭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요 갭 투자는 세 가지 경향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갭 투자의 세 가지 조건. 일단은 매매 가격이 오르면 안 돼요. 매매 가격이 정체되어 있고 전세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예요? 나한테 저가로 작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 다음 매매가 상승이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경우, 요때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경우, 요때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뭘 하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전세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높을 경우, 다음 매매 가격이 상승하여서 저기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다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경우,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회복기에는 보시면 이렇게 분양권 투자, 갭 투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요 때부터 이제 회복기에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A급 선호를 투자하게 됩니다. A급. 이제 A급을 선호하게 되고요. 다음 요때 이제 재건축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뭘 해주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주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축이나 재건축 같은 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상승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기에 접어들면 이제 다른 데는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지하철을 보시면 여기 A 지역, 여기 B 지역, 여기 C 지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만 오르냐? 바로 신축에, 중요한 것은 신축이겠죠. 신축에 그 교통 여건이 좋은 곳, 교통력이 좋은 요 A 지역만 집값이 오릅니다. 요때 상승기에는 주로 하는 말이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거 유입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확산기입니다. 자, 이제 강남이나 서울의 중요한 지역이 전부 다 올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1차 순환장이 시작됩니다. 자, 1차 순환장이 시작되면 A급 지역 옆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 이제 풍선 효과를 노리기 시작하거든요. A급 효과 옆에 풍선 효과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저기 서울로 사자면 강남 옆에 분당, 과천, 또 요게 좀 내려가서 용인 수지 요게 또 더 내려가서 수원 영통 요런 데로 내려가죠. 요때 1차 확산지는 한 용인 수지나 분당 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차 확산기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A급 지역에 여전히 투자하고요. 신축과 구축이 이렇게 맞물리는, 좀 이렇게 비슷해지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B지역 규제에 벌써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학생이가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쪽 옆에 있는 지역의 풍선 효과를 미리 사놔서 풍선 효과를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급등기입니다. 급등기는 우리가 2차 순환장이라고 하고요. 요때 이제 그쪽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수원 영통까지 모두 다 오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우리 갭 메우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외곽 지역에 갭 메우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전세 갭 투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급등하죠. 요때가 오히려 가장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투자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수익형 부동산, 침체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세 갭 투자를 하겠죠? 전세 갭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세 갭 투자. 자, 전세 갭 투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권. 요때, 시작할 때 분양권이나, 프리미엄 투자를, 프리미엄 투자, P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요 단계가 끝나면 바로 A급 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A급. 가장 좋은 곳 있죠? A급 똘똘한 한 채 시장이 형성됩니다. 똘똘한 한 채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자, 1차 확산기입니다. 1차 확산기는
중심지 옆에 소도시가 오르는 거고요. 자, 2차 확산기에는 소도시 말고 지방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죠. 요게 2차 확산기. 요게 지나면 다시 쇠퇴기로 다시 전화 옵니다. 요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투자에 우리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요 사이클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것이 공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요것도 뭐다? 인문학. 왜냐면 내가 샀으면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견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 자, 여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두 번째 간단하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침체기 때 자,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자, 침체기 때는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급량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공급량 그래프. 공급량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공급량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다가 저 회복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기가 되면 늘었다가 상승기에는 늘었다가 확산기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등기에 급작하게 감소해서 나중에 쇠퇴기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침체기, 여기 회복 준비기, 다음 여기 상승기, 여기 확산기, 여기 급등기, 여기 쇠퇴기에 올라오고 있죠? 쇠퇴기. 요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전세 수요는 요렇게 침체기에도 낮아지고 높아지다가 상승기 때부터 조금씩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다음 저기 투자 수요의 변화는 저기 요때까지 쭉 올라가다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에 대한 사인이니까 한 번씩 보시고 어떤 사인을 주는지 머릿속에 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투자 후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문학에 가깝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부동산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을 정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련 업체의 화랑, 세수 증대 효과, 매매 거래 가격 활성화, 그리고 건설업이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기반 시설 건립, 토지 부동 상승, 각종 투자 계획 등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면 더욱더 좋겠죠. 금융입장에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